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왜 중국 반도체가 힘든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미국 반도체 장비 관점에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하웨이 관계자가 국내 반도체 장비 부품 업체를 접촉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하웨이 규제 등으로 중국의 반도체 생태계가 점점 핀치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뺀 다른 나라 장비 부품 업체만으로 생태계를 꾸려서 어떻게든 버텨보겠다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미국 규제가 중국의 동기부여를 확실히 자극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진단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먼 얘기고 한편으로는 뜬구름 잡는 얘기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창 전쟁통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이번 위기를 잘 넘기면 우리 군은 전쟁 경험으로 더 강해질 것이란 하나마나한 얘기와도 같습니다. 실제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못 이긴다면 어떤 양상으로 전쟁이 전개될 것으로 보는지 등등을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의 반도체 장비가 없으면 중국은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모두 할 수 없습니다. 아예 못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장비 업체로는 증착 분야 1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식각 장비 1위 업체 램 리서치, 검사 계측 분야 1위 KLA 덴코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는 노광 장비 분야 독보적 업체 네덜란드 ASML, 드라이 에칭 분야 강자 도쿄 일렉트론 등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모두 전 세계 반도체 장비 분야 1위에서 5위까지 기업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장비는 제조 라인 구축과 관계됩니다. 그리고 수율은 공정기술에 영향을 줍니다. 공정기술에 영향을 받습니다. 쉽게 말해 빵을 만들려면 오븐이라는 장비가 꼭 있어야 하는 것처럼 칩을 만들려면 칩을 만들기 위해 거쳐야 하는 수백 개 공정 안에서 필요한 장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부터 일단 알아야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 문제는 이런 쟁쟁한 미국 장비를 빼고 다른 나라 장비로는 반도체 생산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다 채울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만들어서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사실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대체제를 찾아야 하는데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가령 증착 장비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의 대체 업체를 찾으려고 하면 찾긴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업체도 램 리서치처럼 미국 업체라는 게 문제입니다. 장비가 비슷비슷해서 메이저 업체끼리 하는 분야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램 리서치는 식각 분야 1위지만 증착도 잘 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물론 한국 내 국내 업체도 있습니다. 바로 APTC, ALD 같은 회사들인데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장비의 일부를 대체할 만한 실력을 갖춘 곳들입니다. 문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의 100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중국에도 잘하는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있긴 있습니다. 바로 AMEC 같은 곳들인데요. AMEC의 경우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출신들이 만든 장비 회사입니다. 중국이나 대만 장비 업체들을 보면 다 그런 식입니다. 미국 업체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창업한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회사 중심으로 어떻게 중국이 반도체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제품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특허 이슈를 제기할 소지가 큽니다. 미국이 자신의 원천 기술을 도용했다는 식으로 해당 부품 장비 회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방해하려고 마음먹고 있으면 손쓸 방도가 무척 많다는 뜻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장비가 없으면 반도체 제조 라인 구축이 안됩니다. 이걸 알기에 미국이 문제가 있다고 찍은 기업들에게는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형태로 그 업체를 시장에서 아웃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가령 D램의 경우 푸젠진화가 그랬습니다. 미국은 푸젠진화가 마이크론의 공정을 베꼈다며 푸젠진화로 장비 수출을 금지시켰고 그로부터 푸젠진화의 사업은 그대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낸드를 하는 YMTC 모회사인 칭화유니가 지난해 하반기 D램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칭화유니의 자회사 YMTC는 미국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장비 반입이 다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낸드 기술을 바탕으로 D램까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D램의 경우 공정이 한 700개 정도 됩니다. 낸드는 이보다 적은 한 200개 정도, 적어서 한 500개 정도입니다. 장비는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사실 지금 미국 정부는 중국의 D램만 문제 삼고 있습니다. 낸드는 하드디스크를 대체하는 저장 장치라서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제재할 요인도 낮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D램은 CPU와 붙어서 같이 일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영향을 줍니다. 미국으로서는 D램만 막으면 중국의 메모리는 별 볼 일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YMTC가 진짜 낸드 기술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D램을 하려고 뛰어드는 순간 미국이 가만 안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럼 파운드리도 장비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파운드리 제조 공정은 메모리와 비교할 때 필요한 장비 종류는 비슷하지만 종류별로 갖다 놓는 장비 대수가 다르다고 보면 맞습니다. 파운드리는 메탈 공정이 많은데요. 안에서 구리로 연결하는 배선 작업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한 공정이 많다는 뜻이고 공정이 많으면 장비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 SMIC의 경우 미국 반도체 장비 입고가 가능합니다. 관련 제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ASML의 EUV 장비는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미국 장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12나노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7나노는 어렵다고 보는 게 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7나노부터는 ASML의 EUV 장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TSMC는 EUV 장비 없이 7나노 공정 구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건 TSMC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EUV가 없는 7나노 공정 구축은 반도체 기업의 기술이 더 좋아야 합니다. 더 안 좋은 장비로 더 첨단 공정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더 어렵습니다. 즉 EUV 장비가 없으면 7나노 공정 구축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좋은 차로는 빨리 달릴 수 있지만 후진차로 빨리 달리려면 차 운전 기술이 더 좋아야 합니다. SMIC는 그게 지금 안 됩니다. 장비가 후질수록 공정 기술이 좋아야 합니다. 공정 기술은 곧 수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YMTC가 64단 낸드를 만들었고 현재 중국의 PC업체, 노트북 업체에 납품한다고 합니다. 사실 메모리도 세트가 작을수록 제품 만들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 노트북용 메모리는 만들어도 모바일용 메모리를 만들기는 더 어렵다는 뜻입니다. YMTC가 낸드를 팔고 있어도 수익이 안 나는 상황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런 의견을 내놓는 분들이 더 많은데요. 적자 보면서 팔고 있을 것이란 뜻입니다. 빵을 100개 만들었는데 팔 수 있는 게 10개밖에 안 돼서 10개만 팔고 90개를 버리는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니 수율이 중요합니다. 수율은 결국 공정기술인데 장비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공정기술은 더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 반도체가 힘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